2025년 10월 에이펙 경주 세계 정상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백악관의 고위 인사가 쓰러지고 미국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순간 대한민국은 움직였습니다. 단 4분의 시간,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손끝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뛰는 심장, 그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을 다루는 나라, 생명을 지배하는 기술의 나라임을. 21개국 정상들 앞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쓰러진 순간부터 제 생명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3분, 아니 4분 안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끝입니다. 경주 에이펙 본회의장, 세계 정상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죠. 그때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이즈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바로 뒤 세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이죠. 외교 참모라고들 하지만 실제론 모든 협상의 설계자입니다. 30년을 이 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10월 경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72시간 동안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에이펙 본회의는 살얼음판이었죠. 중국은 압박하고 일본은 회피하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커피로 버티고 있었는데 명치가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움켜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졌죠.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제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SS였죠. 인간 방패를 쳤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산 기지, 즉시 이송, 그런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제 전담 경호요원이죠. 그가 무릎을 꿇고 제 맥을 짚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산 기지로 헬기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워싱턴 프로토콜이었죠. 미국 고위 인사가 해외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미군 기지로 이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죠.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본능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경호원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죠. 선두에 선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 한국인 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닥치시오. 지금부터 이 사람은 내 환자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항의했습니다. 프로토콜을 들이밀었죠. 하지만 그 의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한국말로 지시했습니다. 제세동기 빨리요. 본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경호원과 한국 의료진이 대치했죠. 하지만 그 의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셔츠를 찢었습니다. 가슴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물러서시오. 전기 충격이 왔습니다. 제 몸이 튕겨 올라갔죠. 1번, 2번, 3번. 가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의사의 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리듬이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3분이었을까요? 4분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왔죠. 그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살았습니다.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국 프로토콜이 아니라 한국의 판단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데이비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도 조용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 나라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김정환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스터 헤이즈.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시의료센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가 아니었죠. 본회의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그곳은 완벽한 응급실이었습니다. CT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장비도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제 심장을 추적했습니다. 김정환 의사가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다른 의료진이 혈액을 뽑았습니다. 초음파 프로브가 제 가슴을 훑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김정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팀원에게 한국말로 뭔가 지시했습니다. 빠른 말투였죠.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CT 찍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김정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동맥입니다. 찢어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동맥이 찢어졌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정환은 짧게 답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CT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갔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김정환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행 대동맥 박리입니다. A형이요.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섞였죠. 1hour maximum. without surgery 90% mortality.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1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90% 죽는다는 겁니까?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흉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때 데이비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지시가 왔다고 외쳤죠. 오산 기지로 즉시 이송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독일 람슈타인으로 보낸답니다. 미군 의료진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환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불가능합니다. 헬기 진동에 대동맥이 터집니다. 환자는 여기서 수술받아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항의했습니다. 프로토콜입니다. 닥터 김. 미국 고위 인사는 미군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규정으로 환자를 죽일 겁니까? 김정환이 되받아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오산까지 헬기로 40분입니다. 그 진동을 환자가 20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람슈타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데이비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워싱턴과 통화하기 시작했죠. 김정환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 남을 겁니까? 아니면 오산으로 갈 겁니까?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로토콜, 규정, 절차.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규정이 절 죽일 수도 있었죠. 김정환의 눈을 봤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믿기로 했습니다. I stay here in Korea.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죠. 김정환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제일 가까운 부산으로 갑니다. 최고의 외과의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외쳤습니다. 코드 오메가 오제국 교수님께 연락드려. 오제국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김정환이 짧게 웃었습니다. 한국 최고입니다. 아니, 세계 최고죠. 사람 안 죽이기로 유명합니다. 데이비드가 무전기를 내려놨습니다. 워싱턴이 뭐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당신이 결정했으면 저도 따릅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집니다. 고맙소, 데이비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날 살리고 싶은 거 아니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겁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색이었죠.
닥터 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환이 제 침대를 밀었습니다. 출발합니다, 미스터 헤이즈. 부산까지 15분입니다. 버티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미국 프로토콜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길 바랐습니다. 헬리패드에 붉은 닥터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터가 돌아가고 있었죠. 바람이 거셌습니다. 김정환과 의료진이 제 침대를 밀었습니다. 데이비드와 경호원 2명이 뒤따랐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직전 데이비드가 김정환을 붙잡았습니다. 의료 지휘는 누가 합니까? 김정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희입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하시오. 하지만 저도 탑니다. 김정환이 허락했습니다. 타십시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동의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걸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진동이 시작됐죠.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김정환이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올려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조작했습니다. 김정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미스터 헤이즈. 15분만 버티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동이 심했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쇼크 징후입니다. 김정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액 더 올려요. 빨리요. 데이비드가 수액백을 움켜쥐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신 수액백을 쥔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I misjudged your country. I thought you were good at phones, not touch. 김정환이 들었는지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 심장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 거. 그가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죠. 그 톤이, 그 확신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언덕들이 보였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무덤들이었죠. 김정환이 말했습니다. 경주 고분군입니다. 죽은 왕들의 도시죠. 하지만 당신은 거기 안 갑니다. 저는 그 무덤들을 봤습니다. 1000년 전 왕들이 묻힌 곳이었죠.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옛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살리는 건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헬기, 의료장비, 훈련된 의사.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진동이 조금 줄었습니다. 헬기가 안정됐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김정환이 안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제국이 누구요? 김정환이 답했습니다. 전설입니다. 강철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안 죽입니다. 절대로요. 그가 절 살릴 수 있소? 제가 물었습니다. 김정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분밖에 없습니다. 헬기가 부산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죠. 도시가 거대했습니다. 김정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5분 후 착륙합니다. 오 교수님 대기 중이시죠?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수술실 준비 완료. 김정환이 저를 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이제 오제국 교수님 손에 들어갑니다.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제 침대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또 복도.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키가 컸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절대적인 집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제국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강철의 손.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저 스캔하듯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제국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했죠. 제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밝았습니다. 기계들이 빽빽했죠. 오제국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프로토콜은 저기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 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통화할 시간 없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완전히 배제됐죠. 이제 제 생명은 오제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눈을 믿기로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죠.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에 뭔가 달려 있었죠. 관들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경주, 쓰러짐, 김정환, 헬기, 오제국 수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죠. 물을 달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지에 튜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미스터 헤이즈. 그녀가 한국식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긴 중환자실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안심이 됐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으시네요. 좋아요. 지금 튜브 빼면 숨쉬기 편해질 거예요. 다른 간호사가 왔습니다. 둘이서 조심스럽게 튜브를 뺐죠. 숨이 확 트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쓰렸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물을 적신 솜으로 제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물은 못 드셔요. 하지만 곧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땀이 많이 났었나 봅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같았죠. 미국 중환자실에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입원한 적이 있었죠. 워싱턴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전문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케이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상관없었죠. 환자였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제국 교수님이 완벽하게 수술하셨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7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고 했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가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헤이즈. 그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에 남은 게 옳았습니다. 오산으로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워싱턴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요.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12시간 동안 오박사를 지켜봤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저 당신만 봤습니다. 박선영이 물러났습니다. 자리를 내준 거죠.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들도요. 데이비드가 박선영을 봤습니다. 밤새 당신 옆을 지켰어요. 1시간마다 상태 체크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긴 다릅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제국이었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죠. 그가 제 차트를 봤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모니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심장 리듬 정상입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72시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오제국이 제 눈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일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죽지 마시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한국식 정이었죠. 오제국이 돌아갔습니다. 박선영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원래 저래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세요. 환자한테 정 많으시거든요. 그냥 표현을 못하실 뿐이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제국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동안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죠. 박선영이 야간 근무였습니다. 그녀가 1시간마다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걸 체크했죠.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 부위가 쑤셨죠. 박선영이 알아챘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아프세요? 진통제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매일 나아질 거예요. 약속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제국의 완벽한 기술과 박선영의 인간적 돌봄. 둘 다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대에 앉을 수 있었죠.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오제국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환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백악관 의료팀이요. 수술 기록을 검토하러 온대요. 프로토콜 위반 건 때문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규정을 거부했죠. 오산 기지 대신 한국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죠. 오후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 국방부 군의관, 국무부 의료 담당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제국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요.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배석했고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백악관 주치의가 수술 기록을 요청했답니다. 오제국이 모든 걸 제출했죠. 12시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도 있었습니다. 수술실 CCTV였죠. 그들은 3시간 동안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영상을 보고 기록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답니다. 이 봉합법은 뭡니까? 교과서에 없는 방법인데요. 오제국이 차갑게 답했답니다. 교과서는 상황을 반영 못합니다. 현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백악관 주치의가 다시 물었답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표준 프로토콜을 벗어난 건데요. 오제국이 모니터를 가리켰답니다. 환자가 살았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침묵이 흘렀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백악관 주치의가 동료들을 봤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주치의가 말했답니다. 닥터 오, 당신은 천재입니다. 우리가 오산으로 이송했으면 헤이즈는 죽었을 겁니다. 헬기 진동을 못 견뎠을 거예요. 당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완벽합니다.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감정 없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짧게 답했답니다. 데이비드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완전히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고요. 그날 저녁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에이펙 폐막식에서였죠. 미국 고위 인사 리처드 헤이즈가 한국 의료진의 헌신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먼저 택한 우리 의료진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주 사건은 국제뉴스가 됐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제국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에이펙 회원국 정부 인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앉아서요.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각국 정부 인사들이 화면으로 저를 봤죠. 저는 경주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졌습니다. 1시간 안에 수술 못 받으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오산기지로 보내려 했습니다. 프로토콜이었죠.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반대했습니다. 환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제국 교수의 손에서요. 12시간 수술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미국 프로토콜이 아니라 한국의 용기와 실력 덕분에 말입니다. 화면 속 정부 인사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 프로토콜보다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한국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산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국의 위대함을 증언했으니까요. 박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스터 헤이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들었을 거예요. 한국 의료의 진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가 말해줬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인답니다. 국무부가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요. 한국 의료 기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제국이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죠. 퇴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제국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짧았죠. 저는 들어갔습니다. 오제국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오.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오제국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퇴원하십니까? 네, 내일 떠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국 의료계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협력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오제국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죠.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환자에게 더 가까이 가는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규정이 환자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미국 프로토콜이 저를 죽일 뻔했죠. 바꿔야 합니다.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프로토콜은 환자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규정을 위한 규정은 무의미하죠. 저도 오래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겁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제 영향력을 합치는 거죠. 오제국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강철 같았죠.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독대였죠. 경호원들도 밖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회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미스터 헤이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녹차였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양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카카. 제가 답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 의료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준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김정환 의사, 오제국 교수,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답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독대가 끝났습니다. 저는 용산을 나왔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수술받은 병원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정환이 왔습니다. 박선영도 왔습니다. 오제국도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웅했죠. 건강하십시오, 미스터 헤이즈. 김정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경주에서 죽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정환이 웃었습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용기 있었습니다. 한국을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요. 박선영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 챙기세요. 심장 조심하시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간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국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제국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차가웠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약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심장은 이제 한국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고쳤으니까요. 그 심장으로 세상을 더 살피십시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답했습니다. 이 심장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더 가깝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따뜻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데이비드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푸르렀죠. 다리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만 보였죠. 하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커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워싱턴에 제출할 문서였죠. 경주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였습니다. 한국과의 의료 협력 확대안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를 이긴다. 제가 보고서에 썼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승부한다. 한국 의료는 기술과 휴머니티를 모두 갖췄다. 미국은 이를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죠. 푸르고 넓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요.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모였죠. 의제는 한국과의 의료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경주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경청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답변했습니다. 오제국의 수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회의 결과 협력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무부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한국 담당 특별보좌관이 됐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 예정입니다. 오제국, 김정환도 만날 예정이죠. 물론 박선영도 만납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 예정입니다. 환자 중심의 프로토콜입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뜁니다. 규칙적으로요. 한국산 심장입니다. 오제국이 고친 심장이죠. 이 심장으로 저는 삽니다. 일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합니다. 한국이 제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겠습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한국산 심장을 가진 미국 외교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